샴푸 뒤에 딱 30초. 이 한 가지만 바꾸면 한절기 머리카락 빠짐이 달라집니다. 비싼 제품은 필요 없습니다. 집과 마트, 편의점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두피를 진정시키는 방법을 지금부터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의료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염증이 심하거나 탈모가 빠르게 진행 중이면 꼭 진료를 받으세요. 환절기에는 공기가 건조해지고 실내 난방이 시작되면서 두피의 수와 유수분 밸런스가 흔들립니다. 평소보다 가려움이 쉽게 올라오고 손이 자꾸 가면서 긁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마찰성 빠짐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바람이 강하고 일교차가 클수록 두피 장벽은 건조해지기 쉬운데 장벽이 약해지면 미세한 자극에도 불편함을 느끼고 긁는 횟수가 늘어나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오늘 소개할 5가지 레시피는 약이 아니라 두피 컨디션을 진정시키고 모발의 마찰을 줄이는 생활법입니다. 한 가지부터 2주만 시도해 보세요. 체감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준선을 잡아두면 변화를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감기 전 하수구 거름망을 비워두고 감은 날에만 머리카락을 모아 대략적인 개수를 메모합니다. 다음으로 이마에서 정수리 쪽으로 가르마를 일정한 위치로 타고 같은 조명 아래에서 사진을 찍어둡니다.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주당 변화의 흐름을 기록해두면 작은 호전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레시피는 매일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씩 번갈아 적용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첫 번째, 녹차물 린스입니다. 효과 포인트는 항산화와 피지 밸런스 보조로 인한 두피 진정입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녹차 티백 1개에 미지근한 물 200ml를 붓고 5분 우리고 완전히 식힌 다음 물과 1:1로 희석합니다. 뜨거울 때 사용하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지근하게 식혀주세요. 샴푸 후 두피에 천천히 붓고 30초 머물렀다가 헹굽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쓰기보다 종이컵 절반 정도를 2번에 나눠 도포하면 골고루 닿습니다. 주 2회에서 3회면 충분합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면 오히려 건조하거나 따가울 수 있습니다. 염색모는 아주 약한 변색이 생길 수 있어 염색 직후에는 모발 중간부터 끝 위주로 사용합니다. 사용 후 가려움이 도리어 심해지거나 붉어짐이 지속되면 농도를 더 묽게 하거나 중단합니다. 두 번째, 쌀뜨물 린스입니다. 포인트는 모발 마찰 감소와 큐티클 정돈입니다. 빗질할 때 우수수 빠지는 느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쌀을 씻을 때 첫 번째 물은 흐르는 불순물을 포함하기 쉬움으로 버리고 두 번째 쌀뜨물만 받아 한번 끓여서 식힙니다. 끓이는 과정은 보관 안정성을 높이고 냄새를 줄이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식힌 뒤 물과 1:1로 희석합니다. 샴푸 후 모발 위주로 30초 적셔준 뒤 가볍게 헹굽니다. 두피에 오래 머물게 하기보다 모발 표면을 부드럽게 코팅하는 느낌으로 사용하세요. 쌀뜨물은 쉽게 변질되므로 즉시 사용하거나 냉장 보관하더라도 24시간 이내에 폐기합니다. 발효 냄새가 나거나 점성이 이상하게 느껴지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과 식초 마지막 헹굼입니다. 장점은 밸런스 보조와 샴푸 잔여물 정리로 인한 가려움, 비듬감 완화 체감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물 500ml에 식초 1스푼, 약 15ml입니다. 민감하신 분은 반 스푼부터 시작하세요. 샴푸 후 물기를 살짝 짠 뒤 두피에서 모발 방향으로 골고루 붓고 30초, 천천히 스며들게 한 뒤 살짝만 헹굽니다. 주 23회면 충분합니다. 식초 원액을 직접 두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처나 염증이 있으면 중단하고 냄새가 거슬리면 더 희석하거나 헹굼을 한 번 더 해주세요. 린스처럼 많이 문지르기보다 조용히 적시고 잠깐 머물렀다가 가볍게 헹구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꿀 스칼프 팩입니다. 꿀은 보습을 돕고 두피 미생물 균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지루성, 비듬으로 인한 가려움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율은 꿀릴 미지근한 물 9로 완전히 섞어 점도를 낮춥니다. 두피에 바르고 15분에서 30분 기다린 다음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군 뒤 샴푸합니다. 주 2회가 적당합니다. 지나치게 끈적이면 세정이 어려우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풀어주세요. 꿀과 벌 관련 알레르기가 있거나 피부가 매우 예민한 분은 사용을 피합니다. 팩을 한날은 드라이어 열을 강하게 오래 쓰지 말고 미지근한 바람으로 충분히 건조합니다. 다섯 번째, 알로에 겔 진정팩입니다. 화끈거림이나 따가움, 건조감이 심할 때 쿨링과 진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0% 식용 또는 코스메틱용 알로에 겔을 두피에 얇게 펴 바르고 10분에서 15분 둔 뒤 헹구고 샴푸합니다. 과도하게 두껍게 바르면 헹굼이 어려우니 얇게 펴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생잎을 사용할 경우 노란 라텍스층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제거하고 사용 전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 24시간 패치 테스트를 권장합니다. 알로에 사용 직후에는 강한 햇볕을 오래 쬐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모발끝 관리가 필요하면 선택 보조로 프리워시 오일을 활용합니다. 샴푸 30분 전에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모발 중간부터 끝에만 소량 바르고 샴푸하면서 깨끗이 씻어냅니다. 끝의 거칠거칠함을 줄여 마찰성 끊어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성 두피나 지루성 두피는 두피 도포를 피합니다. 젖은 모발은 큐티클이 열린 상태여서 손상되기 쉬우니 수건으로 비비기보다 머리를 감싸쥐고 눌러 물기를 빼는 방식으로 말립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마찰을 줄이는 기본기를 정리합니다. 브러쉬는 물기 많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가능하면 치열이 넓은 빗으로 아래부터 조금씩 풀면서 올라갑니다. 고무줄 대신 천으로 감싼 스크런치를 사용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취침 시에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부드러운 베개 커버를 사용하고 머리를 너무 타이트하게 묶고 자지 않습니다. 모자는 바람과 자외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지만 너무 조이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적당한 압력의 책모자를 선택합니다. 샴푸 습관도 점검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 유분을 과도하게 제거해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 마지막 헹굼도 미지근하게 유지합니다. 샴푸는 모발 전체를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두피에 초점을 맞추고 모발은 흘러내리는 거품으로 충분합니다. 손톱으로 긁지 말고 지문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컨디셔너나 오일은 두피보다 모발 중간부터 끝에 사용합니다. 물때가 심한 지역이라면 샤워 후 마지막에 생수나 정수된 물로 가볍게 헹궈주면 잔류물이 덜 남습니다. 실내 환경도 큰 역할을 합니다. 난방을 시작하면 실내 습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가습기나 젖은 수건으로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면 두피 가려움과 정전기가 줄어듭니다. 환절기 바람이 강한 날에는 외출 후 바로 미지근한 물로 두피의 먼지를 씻어내고 밤이 깊어지기 전에 완전히 건조합니다. 반건조 상태로 잠들면 두피의 잔여 수분과 열이 같여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니 드라이어로 두피부터 충분히 말린 뒤 취침합니다. 영양과 생활도 함께 살펴봅니다. 단백질은 모발의 주재료입니다. 치사해서 달걀, 두부, 생선 같은 쉬운 단백질을 매 끼니 손바닥 크기 정도 챙깁니다. 철과 아연이 부족하면 휴지기 탈모가 악화될 수 있으니 굴이나 콩류, 살코기를 주 2회에서 3회 곁들입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하루 동안 조금씩 자주 마시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자기 몸의 신호를 관찰하며 조절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은 호르몬과 면역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1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 깊은 호흡만으로도 긴장이 풀립니다. 밤늦게 자극적인 콘텐츠 소비를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누워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흔한 오해를 정리합니다. 강한 두피 마사지가 혈액순환을 극적으로 높여 머리가 자란다는 말은 과장입니다. 부드러운 압으로 짧게 하는 마사지는 긴장을 풀어줄 수 있지만 강한 압력과 마찰은 오히려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면 뿌리가 굵어진다는 믿음도 사실이 아닙니다. 굵기는 동그란 단면을 가까이서 보기 쉬워져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비듬이 있으면 탈모가 반드시 진행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비듬은 컨디션의 지표일 수 있지만 올바른 세정과 진정 루틴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두피의 트러블이 자주 생길 때를 대비하여 준비합니다. 식초 린스 후 가려움이 더 심해진다면 농도를 절반으로 낮추거나 횟수를 줄입니다. 녹차물 사용 후 두피가 당기면 우리기 시간을 3분으로 줄이고 더 묽게 희석합니다. 꿀팩 후 끈적임이 남는다면 미지근한 물로 더 오래 헹군 뒤 순한 샴푸로 거품을 충분히 내서 한 번 더 헹굽니다. 알로에 겔 사용 후 미세한 따가움이 반복된다면 제품 성분표를 확인하고 향료나 보존제에 민감할 수 있으니 무향 제품으로 바꿔봅니다. 무엇을 해도 붉어짐, 진물, 따가움이 계속된다면 자가 케어를 멈추고 진료를 받습니다. 이제 4주 운영 계획을 제안합니다. 첫 주는 적응기입니다. 식초 린스를 주 2회, 녹차 린스를 주 1회, 나머지는 순한 샴푸만 사용합니다. 둘째 주에는 쌀뜨물 린스를 주 1회 추가하고
꿀팩을 주 1회 넣습니다. 셋째 주에는 알로에 겔 팩을 주 1회 넣고 식초 린스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넷째 주에는 본인에게 잘 맞는 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휴식합니다. 각 주의 마지막 날 거름망 머리카락 개수와 가르마 사진을 같은 조건으로 기록합니다. 숫자 변동이 크더라도 주간 추세를 봅니다. 빠짐은 하루 단위로 널뛰기 할 수 있으니 조바심 내지 않고 4주 평균을 확인합니다. 이제 2주 루틴 단단 요약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2주 시도하고 괜찮으면 2가지로 늘리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평소 샴푸 후 사과 식초 헹굼을 합니다. 화요일에는 녹차물 린스를 합니다. 목요일에는 쌀뜨물 린스를 합니다. 토요일에는 꿀팩을 하고 일요일에는 알로에 겔 팩을 합니다. 공통 수칙은 3가지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감고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꾹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며 드라이어는 미지근 바람을 20cm 거리에서 사용합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마찰성 빠짐이 확 줄어듭니다. 언제 진료가 필요한지 다시 정리합니다. 원형으로 뚝 떨어진 패치가 보일 때, 진물이나 심한 염증과 통증이 있을 때, 눈썹이나 속눈썹까지 빠질 때, 갑자기 급격하게 빠질 때, 그리고 2주에서 3주 이상 지속될 때는 자가 케어보다 병원 진료가 우선입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전에 담당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식초 냄새는 마르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거슬리면 더 희석하거나 헹굼을 한 번 더 합니다. 녹차와 쌀뜨물은 매일이 아닌 주 23회면 충분합니다. 과하면 건조하거나 자극될 수 있습니다. 염색모는 녹차와 식초에서 약한 변색이 생길 수 있어 염색 직후에는 모발 중간부터 끝 위주로 사용합니다. 두피가 기름진데도 가렵다면 하루라도 샴푸를 거르는 것이 아니라 순한 샴푸로 짧게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건조하고 당긴다면 샴푸량을 줄이고 오늘 알려드린 진정 레시피를 더 묽게 적용해 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골라 2주 시도해 보세요. 두피가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 2가지로 넓혀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해 두시고 시작하실 분은 댓글로 환절기 루틴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머릿결과 두피 컨디션을 분명히 바꿔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